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지원연구소의 손순태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소기업과 채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한 진단을 하는 것, 그리고 확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채용할 때 채용 광고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채용 공고문이라고 하죠. 채용 광고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작성해야지 채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용은 사업체를 떠받치는 세 개의 중요한 기능 중에서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사업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지금 중소기업은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제대로 찾는 건 둘째치고 아예 채용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용 공고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용 얘기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또는 인사 담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을 안 해요. 안 오는 걸 어떻게 뽑습니까? 와야 기준도 정하고 기준을 적용해서 뽑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컨설팅 업체 대표님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용은 일자리를 파는 거라고. 무슨 뜻이냐면요. 채용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대기업처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선별하는 것을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대기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문 신경 안 써도 사람들 많이 옵니다. 대기업이라면 채용 두 글자만 써도 아마 물밀듯이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가 뭐 회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네. 그것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안 오는가? 이것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소기업 관련 협회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TV를 완성품으로 만드는 중소기업이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네, 저 대답했습니다. 뭐, 4-5개요? 네. 답은 40개가 넘는답니다. 부품업체가 아니고요.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가 4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마켓에서 찾아봤더니 중소기업 브랜드가 40개가 넘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찾은 건 42개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많이 쓰시나요? 잘 안 쓰시죠?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소위 마케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중소기업의 채용은 어쩌면 이거랑 같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수가 중소기업이 약 53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물론 1인 기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1인 기업을 빼고 직원이 소수 한두 명인 기업 빼고 정상적인 취업을 하는 기업만 해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직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회사를 다 알고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TV를 안 쓰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중소기업 TV 성능 많이 좋아졌답니다. 대기업과 거의 필적할 만한 기술력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안 삽니다. 여러분 기업,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기업들도 꽤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경 쓰는 기업이라면 이런 진단 서비스까지, 진단 시스템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괜찮은 기업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채용을 할 때 오는 사람들을 선별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판매한다. 구직자들한테 판단하는 개념을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필요하고 영업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문? 아니요. 이제는 채용 광고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일자리를 파는 거니까요. 알려야죠.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한테, 가능하면 좋은 고객한테, 가능하면 우리 회사에 왔으면 하는 그 구직자들한테 우리 회사 알려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되지라고 한번
채용 공고문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공고문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보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특색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직자 입장에서 그저 그런 회사로 비춰지는 겁니다. 구직자들이 회사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만나는 것은 이게 거의 전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 공고문이 마음에 들어야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인터넷 기사도 찾아보고 하겠죠? 여기를 통과 못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좀 딱딱하고 특색 없게 만들어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성향과 관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성향을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좀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어떤 소위 얘기하는 이과적 성향을 가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문과 출신도 많이 있지만 뭔가 분명한 기준을 가진,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따뜻한 마음씨로 그냥 허허 웃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광고문이라 생각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문에 나는 반응할 것인가? 자, 이 광고문에 반응하는 분 있으신가요? 네,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고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괜찮네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네 한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누가 괜찮냐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채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홍보이라면 괜찮은 거죠. 보겠습니다. 모 기업의 홍보문인데요. 대기업보다 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다 좋아할까요?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와 자신감 있는 기업이네? 오 진짜 포부가 있는 기업이구나. 꿈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뭐야? 허풍 아니야? 너무 과장됐는데? 비현실적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 어느 부분을 채용하느냐? 주로 기계, 기술, IT 분야 또 기술 분야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성적이보다 좀 이성적입니다. 현실 중심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네. 오, 굉장히 포부 있는데 이런 느낌보다는 비현실적인데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문에서 마이너스를 안고 가는 거죠. 이 공부문 어떠십니까? 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참신하네? 한쪽에서는 뭐야 장난해? 자, 보면 디자이너를 뽑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라면 참신해하고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고요. 적합하냐 아니냐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문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찾는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문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디자이너를 이런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디자이너도 개이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리 있어요. 이걸 보면서 편안해요 느끼는 사람이 있었고요. 누군가는 뭐야 내가 빈자리 메꾸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위험에 처한 기업들을 구해주신 슈퍼히어로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그래 나도 좀 구하고 싶어. 기업들 돕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뭘 도와하면 내일 잘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유형은 굉장히 심플한데 산뜻한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채용 공고문에 정보가 없어 라고 패스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IT입니다. IT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실어줘야 되는 것이죠. 회계 인사 업무에서 정보가 이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특성이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이 좀 더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할 동료, 따뜻하고 동료를 찾는 거 분위기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 직무 자체에도 사람들을 돕는 서비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밑에 프로모션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모션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찾아봤는데, 자, 첫 번째 도서 지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 책도 사줘? 아니, 책값도 지원해줘? 이런 느낌에서 반가울 수도 있고요. 근데 적지 않은 숫자가 저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저거 책 읽히는 거야? 피곤하겠는데? 일하기도 바쁜데 책까지 읽어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60번 슬리퍼 착용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야 진짜 편하겠다, 자유롭네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뭐야, 회사가 체계가 없나?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점심마다 맛집 탐방? 야 점심보다 즐겁고 맛있고 야 이거 식도락을 즐기겠는데 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피곤하게 뭘 돌아다녀 그냥 가까운 데서 먹지,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성반은 화기애애하겠네 하는 반응도 있고요. 여성반은 좀 이상한데 여성 비하야?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프로모션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서 지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찾고 있을 때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찾는 그 사람들의 특성이 책을 안 좋아할 것 같다면 빼셔야 됩니다. 맛집 탐방? 네. 밖으로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할 것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아할 것 같은 사람 찾을 때는 좋은 곳이지만 뭔가 깊이 몰입하고 연구하는 쪽, 활동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찾을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성만은 남자 직원을 찾을 때는 좋겠지만 여자 직원 찾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통성이니까. 아무튼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는지 지난 시간 기준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채용 공급도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유형별로 선호하는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보셨죠? 대기업보다 나은 이런 문구를 좋아하는 데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는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게 더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각 유형마다 예를 들면 도전주도형이다 그러면 여기는 힘차고 화끈한 이런 문구를 좋아합니다. 균형화평이다 그러면 여기는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문구를 좋아합니다. 원칙개혁형,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뭐 이런 것들. 직원들에게도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문구들을, 이런 방향성이 좋습니다. 관계도우명, 따뜻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문구가 도움이 되겠죠. 성공실행형, 당신은 여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뭔가 크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좋을 수 있겠습니다. 독특개성형, 당신만의 개성, 당신만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식사고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하지만 해낼 수 있는 뭔가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정원 신형은요 뭔가 대단한 성과보다는 오래 있을 수 있는 데를 좋아합니다. 안정감 있는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 하자 이런 문구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재미재능은요 늘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채용 직무가 정리가 되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정리가 되셨다면 우리가 이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정리가 되셨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문구에 반응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유형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일자리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뭘 했다면 이제는 고객을 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올 사람들, 그 사람들 정보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 올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만 고민했죠. 이제는 우리가 찾는 그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양식 하나만 정리를 하셔도 그 부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채용하려는 그 분야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부서다? 그럼 회계부서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회계부서, 이런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 회계, 총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직장생활을 할까? 영업부서다. 영업부서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직장생활을 할까? 연구개발부서다. 연구개발하는 연구원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생활을 할까?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나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랑 해야 될까요? 절대로 대표님이랑 이사장님 둘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서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나열하십시오. 적어도 10개 이상, 한 20개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신들 뭘 원해? 어떤 걸 원해?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아? 이 일을 통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쭉 물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회사 생각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 도대체 그 분야에 그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 어떤 부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칼퇴근하는 게 제일 좋은 회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능력을 인정해주는 데가 좋은 회사일 수 있고요. 어떤 데는 많이 배울 수 있는 데가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10개 이상 20개 가까이 쭉 나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그걸 다 해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기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이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3개, 5개만 골라봐요. 좋은 회사 생각 기준 중에서 3개, 5개만 골라보세요. 그렇게 그 부서분들이랑 고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채용 공고를 실내야 될 프로모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회사고, 당신이 이런 회사 좋아하죠? 그럼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자, 당신이 좋아하는 데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우린 이런 회사, 우린 이런 거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사를 알리는 것과 프로모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실 때, 자, 적합한 카피를 정합니다. 일단 직무 분석이 되셨죠? 거기에 적합한 카피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선을 잡아야 되니까요.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채용부터 들어가시면 수없이 많은 채용 공고문이 뜹니다. 그걸 쭉 보면서 그래도 이 회사 괜찮은데 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카피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원하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플한 구성을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너무 많으면 복잡해합니다. 머리 아파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좋아하는 유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세한 내용을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구성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그 찾는 인재된 프로모션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걸 추가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데 스토리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 회사의 스토리, 근데 연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람의 일들, 이런 것도 실어주시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인사 담당자의 말로 사는 것보다, 대표의 말로 사는 것보다 직원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글로써, 자기의 표현으로 사진과 함께 실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회사에 오세요라는 요청도 기존 직원들이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더라도 다른 회사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기 괜찮은데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용 광고문을 만드시는 겁니다. 눈길을 끌 수 있는 카피,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형식의 구성,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모션, 그리고 기존 직원들의 초대의 글들, 소개의 글, 초대의 글, 이런 것들이 실린다면 좋은 채용 광고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채용 프로세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직무 분석이 돼야 되고요, 조직 분석이 돼야 되고, 그 직무에 맞는 역량 분석이 돼야 되고, 성향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기준, 저희 KH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게 없으시더라도 채용 기준을 정리하시고 이 기준에 맞게 면접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 설정되셨죠? 그 기준에 맞게 카피 나오고 또한 고객 분석해서 채용 광고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카피와 프로모션, 또 구성, 그리고 소개까지. 그에 맞춰서 진단 결과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왔는지 확인하시고 채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채용 광고문은 왜 광고문을 만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반응하는 광고문이어야 되거든요. 100명이 오면 뭐합니까? 전혀 상반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왔다면 필요가 없겠죠. 회계 담당해야 될 직원이 와야 되는데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100명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1명, 2명이 오더라도 그 일에 적합한 사람 오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 공고문부터 광고문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찾는 인재에 적합한 사람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채용 공고문에 대해서 채용 공고문 광고문을 바꾸는 데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준 설정하시고요. 기준에 맞게 광고문 만드시고 그 광고문에 반응해서 온 사람들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채용하시면 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중소기업 채용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방식에도 조금만 바꾸셔서 조금만 더 고민하셔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셔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인재를 찾게 되시기를 정말 기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뒤로 이제 그 채용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도 쭉 진행을 할 텐데 보시면 사람을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구독 신청하시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진 강의 들으시기 더 좋으시겠죠? 구독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채용에서 채용 광고문에 대한 내용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